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정기영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주간졸림증과 기면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주로 주간졸림증의 감별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졸림증은 이해하기가 쉽죠. 낮에 많이 졸린 거죠. 영어로는 Excessive Daytime Sleepiness, EDS라고 많이 칭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주간졸림증이 피로감과 같이 동반되거나 또는 구분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졸린 거하고 피곤함을 혼동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졸리면 피로감이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피로하다고 해서 반드시 졸린 것은 아닙니다. 피로하다는 것은 에너지가 없고 기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나콜렙시, 기면병은 대표적으로 이제 EDS를 초래하는 병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피로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OSA,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은 졸리기도 하고 동시에 피로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밤에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밤새 이제 불량한 수면에 이제 시달리게 되고 낮에 많이 졸리면서 동시에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피로감과 주간 졸림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고 엄밀히 따지면 에티올로지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 가만히 쉴 때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면 되는데 EDS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쉬면은 졸리게 되죠. 그러나 단순하게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쉴 때 졸리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피로감이 해소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DS는 상당히 많은데요. 외국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데이터도 보면은 성인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수면 시간이 적은 나라로 알려져 있고 특히 10대에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수면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10대까지 포함시킨다면 주간졸림증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나온 한 2,800명 정도의 데이터를 보면 한 12% 정도가 EDS가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 BMI가 높을수록 학력이 적을수록 이제 EDS를 좀 더 호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적게 자면 EDS를 느낄 수가 있긴 하는데 실제 수면 시간 그 자체보다는 얼마나 내가 수면 시간이 더 필요한지를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설문을 했을 때 나는 1시간 더 잤으면 좋겠어. 나는 2시간 더 잤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본인이 느끼는 그것이 주간졸림증과 훨씬 더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자는 것보다 2시간 더나 자고 싶어 이렇게 했을 때는 거의 주간졸림증의 위험률이 한 2배 정도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제가 강의 드리는 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슬라이드고 이것만 사실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졸림을 초래하는 다양한 원인들인데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수면의 양이 부족입니다. 잠을 적게 자면 당연히 낮에 졸리겠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수면 시간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질적으로 매우 불량하고 자주 깨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심파스틱 톤이 증가하는 이런 수면의 질이 안 좋은 경우에도 똑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졸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면 각성 주기 문제인데요. 수면의 양과 질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활동하는 사회적인 시간과 사회 시계와 본인의 생체 시계가 맞지 않을 때 그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게 시차 증후군이죠. 우리가 외국으로 여행 갔을 때 나의 생체 시계와 현지 사회 시계가 맞지 않으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미스매치로 인해서 낮에 많이 졸릴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수면의 양과 질도 괜찮고 수면 각성 주기도 문제가 없는데 아무 이유 없이 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면 가다증인데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기면병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수면의 양이 부족한 경우는 제일 흔한 경우는 insufficient sleep syndrome, 그러니까 잠을 자발적으로 적게 자는 거죠. 또는 타이에 의해서도 적게 잘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롱 슬리퍼인 경우 보통 우리가 성인에서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수면이 필요한데 9시간, 10시간 자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7, 8시간 잔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수면 부족이 생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면의 질이 부족한 경우는 대부분 수면 질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면 질환이 obstructive sleep apnea,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고요. 하지불안 증후군, 또 사건 수면,
불면증,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수면 장애들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과적 질환, 신경과적 질환, 정신과적 질환 등이 수면 질을 떨어뜨리고요. 약물도 다양하게 수면 질을 저하시키는 다양한 약물들이 있겠습니다. 또는 뭐 이제 진정제라든가 항불안제 같은 것은 밤에 또 잠을 잘 자게 할 수도 있지만 그 효과가 지속돼서 낮에 많이 졸리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면 과다증은 기면병이 대표적이고 이디오패시크 하이퍼솜니아, 특발성 과다수면증이 있고요. 그 외에도 약물 효과라든가 내과적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수면 과다증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수면 각성 주기 문제는 이제 제트래그가 있고 그 다음에 딜레이드 슬립 웨이크 디스오더, 일반인보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일반인의 시간에 맞춰서 출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은 자야 되는 시간에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졸리겠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수면 시간 자체도 자기가 일어나야 되는 시간보다 일찍 일어나게 되니까 수면의 양도 부족하게 되겠죠. 그 EDS의 이제 뭐 진단 및 감별 진단은 수면 히스토리를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얼마나 졸린지를 체크하는 설문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신경과적, 정신과적 질환이나 내과적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랩과 사이코메트리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면 장애나 또는 기면병을 진단 또는 감별 진단하기 위해서 수면 다음 검사, PSG와 MSLT, 다중수면 잠복기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졸린지를 보는 설문지를 크게 두 가지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스탠퍼드 슬리피니스 스케일은 지금 얼마나 졸린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점부터 7점까지 1점은 전혀 졸리지 않은 거고 7점은 이제 금방이라도 잠들 것 같은 거죠. 그냥 잠시만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잠에 떨어질 텐데 여러분들 지금 몇 점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지금 상태니까 여러 번 측정이 가능합니다. 아침에 또 측정할 수도 있고 점심 때, 저녁 때 매 타임마다 할 수가 있겠고요. 실상 임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Everest Sleepiness Scale이라는 ESS라고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판 버전도 나와 있고요. 이것은 8가지의 어떤 일상생활에서 상황에서 얼마나 졸린지를 0점에서 3점으로 이제 매기는 거고 24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책 볼 때, 텔레비전 볼 때, 차 타고 가는데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 등등 있는데 10점 미만이 이제 정상이고요. 11점부터 15점까지는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로 이제 졸린 거, 16점 이상이면 시비어하게 EDS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11점부터는 이제 병적으로 졸린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EDS의 이제 객관적인으로 가장 많이 쓰는 생략적인 검사는 멀티플 슬립 레이턴시 테스트,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라는 검사법이 있는데 이게 데이타임 슬리피니스를 보는 골드 스탠다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피검사나 또는 영상검사가 아니라 피지올로직한 검사이고 피험자가 얼마나 잠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는 피지올로직한 텐던시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모티브 밸류가 있는데 보통 정상 성인 영 서브젝트에서는 잠드는 데까지 낮에 한 11.1분 정도이고 올드 서브젝트는 12.5분입니다. 그래서 기면병 환자들을 보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어둠침침한 방에서 편안하게 이제 릴렉스 시킨 다음에 자 이제부터 잠 자세요 이렇게 했을 때 20분 동안을 기다리는 검사인데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뭐 10분 이내는 잠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기면병 환자는 3분 그리고 이디오패시크 하이퍼솜니아는 한 6분 정도에 잠드니까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기면병이나 다른 병적인 졸림 상태를 판단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수면 잠복기를 가지고 얼마나 졸린지를 객관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많이 졸린 사람들은 자기가 졸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 점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MSLT를 어떻게 검사하는지 살펴보면 MSLT는 먼저 전날 PSG를 반드시 해야지만 이 MSLT 결과를 올바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 PSG를 해서 최소 6시간 이상 수면이 있는지를 봐야지 됩니다. 6시간보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사실 MSLT를 했을 때 낮에 많이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날 PSG를 해서 6시간 자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깬 다음에 대략 1.5에서 3시간 후에 하는데 보통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검사를 하는데 그래서 2시간 간격으로 4번 내지 5번 낮잠을 자게 합니다. 불 끄고 어둠침침한 방에서 편안한 상태로 자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불 끄고서 잠든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재는데 그게 이제 슬립 온셋 레이턴시 수면 잠복기라고 하고요. 잠들고 나서 이제 그 나머지 15분 동안을 측정을 하는데 그때 15분 이내에 렘수면이 나타나는 것을 소렘이라고 합니다. 슬립 온셋 렘 슬립이라고 하는데 이 소렘이 이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되면 깨우고 냅까지 자지 않고 커피도 마시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활동을 하지도 않게 잘 감시를 하면서 지켜보게 하고 첫 번째 랩을 9시에 했으면 그 다음 랩은 11시, 그 다음에 1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검사가 상당히 이제 힘들고 피험자라든가 검사자도 계속 감시하면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잠깐이라도 준다든가 또는 커피를 마신다든가 담배를 핀다든가 이러면은 검사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의를 하면서 검사를 해야지만 올바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MSLT를 이제 프로토콜대로 제대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냐면 슬립 레이턴시가 5분 미만이고 소렘이 이제 2번 나왔을 때는 나콜랩시나 카타플렉시가 있는 나콜랩시 환자의 거의 85% 정도에서 소견이 나옵니다. 슬립 레이턴시가 5분 미만이고 소렘이 이제 2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나콜랩시 환자의 한 16% 정도는 슬립 레이턴시가 5분 이상인 경우도 있고요. 그와 반대로 또 정상인 노멀 컨트롤에서도 한 16% 정도에서는 컷오프 분류 밑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100% 정확한 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시티비티가 한 80%, 스페시피시티가 한 90% 정도밖에 안 된다. 5분으로 났을 때. 그래서 현재 이제 진단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은 8분입니다. 8분으로 했을 때는 센시티비티가 올라가죠. 한 95% 정도. 대신에 스페시피티는 떨어져서 한 73%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반면에 이제 소렘, 아까 말씀드렸죠. 잠들고 나서 15분 이내에 램이 나오는 것은 매우 병적인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잠들고 나서 첫 번째 램이 나오는 것은 90분에서 120분 정도에 나오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1시간 이내에 나오면 그것도 이제 문제인데 특히 15분 이내에 나오면 아주 패솔로직한 것으로 보는데 강력하게 나콜랩시를 시사하는 그런 소견이 되겠고 5번 중에서 2번 이상 나오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시피시티가 거의 100%에 가까워요. 0.98이죠. 센시티비티는 대신 좀 낮습니다. 근데 이제 그 EDS가 있으면서 2번 이상 소렘이 나오는 경우가 기면병 외에도 딴 데서도 나올 수가 있는데 OSA에서도 일부 나올 수가 있고요. 디프레션에서 나올 수도 있고 서카디안 리듬 슬립 디스오더 아까 말씀드린 딜레이드 슬립 웨이크 페이즈 디스오더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렘이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또 기면병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면병을 진단할 때는 MSLT에서 슬립 레이턴시 8분 미만이고 그 다음에 소렘이 2번 이상 이 두 개를 조합하면 그래도 상당히 이제 신빙성 있게 기면병을 진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에버스 슬리피니스 스케일은 주관적인 평가 지표이고 MSLT는 객관적 평가 지표인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코릴레이션은 보이지만 그 코릴레이션 정도가 매우 완만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게 스트롱한 코릴레이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우리가 이 에버스 슬리핑 스케일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나온 경우에 이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졸림을 시사하긴 하지만 MSLT에서 아주 졸립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여기 보면은 MSLT 5분 미만인데 보시면은 에버스 슬리피니스 스케일 10점 미만도 꽤 있죠. 그래서 주관적인 지표와 객관적 지표가 어느 정도 상관성은 보이지만 코릴레이션 정도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OSA 환자들이 우리가 많이 졸릴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제 RDI가 OSA 시베리티 지표인데 5 미만이면 정상이고요. 5에서 15는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인데 보면은 에버스 슬리핑 스케일이 7점, 7.8, 8, 9점, 1, 2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환자가 주관적인 것을 호소하는 것을 다 믿으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그 컨텍스트를 고려해서 평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중수면 잠복기 검사는 2022년 1월 1일부터 보험급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기면병이나 흑발성 과다수면증을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전제 조건은 전날 야간 수면 다원 검사에서 7시간 이상 총 검사 시간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총 수면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놓으면은 검사에서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기준을 그냥 검사 시간을 7시간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 점을 이제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단은 가나 또는 가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에버스 슬리피니스 스케일이 10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과다한 주간 졸림증이 있으면서 허탈 발작 또는 탄력 발작이라고 하죠. 카타플렉시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과도한 주간 졸림증이, 그러니까 가나나 가다를 만족하면은 급여로서 다중수면 잠복기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제 선별급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검사를 했는데 8분 이하이고 소렘이 2번 이상 나와야 되는데 한 번만 나온 경우, 이거나 소렘은 2번 나왔지만 수면 잠복기가 8분 이상인 경우, 검사가 애매하게 나온 경우는 한 번 더 시행을 급여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시행한 후 6개월 지났는데 환자의 어떤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다시 재평가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사례별로 인정해서 다중수면 잠복 검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를 하면서 EDS의 어떤 원인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세 남자 환자고 고3 학생인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학교 가면 오전 내내 이제 엎어져 자고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랑 엄마가 이제 김벽 의심된다고 데려왔습니다. 수면 습관을 보니까 주중이나 주말이나 이 학생은 똑같았는데 2시 넘어서 자고 아침 7시에 기상을 하고 낮잠은 자기는 전혀 자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오전에 학교 가서 그냥 계속 엎어져 자죠. 그래서 하루 총 수면 시간이 5시간이 채 되지 않습니다. 2시에 사실 누워도 계속 이제 스마트폰 보면서 3, 4시까지 이제 잠을 안 자는 경우도 꽤 많았고요. 에버스 슬리피니스 스케일은 18점입니다. 이 학생은 기면병이 진단을 하려면 당연히 수면 시간을 충분히 취하게 한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겠고요. 수면의 양이 부족한 insufficient sleep 신드롬에 의한 EDS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9세 여자 환자인데 이제 만성 두통을 호소하였고요. 특히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두통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이제 낮에 심하게 졸린 증상으로 왔는데 에버스 슬리피니스 스케일이 18점이고 BMI가 37.5로 매우 오베시티가 이제 심한 분이었고요. 스노링도 있었고 수면다운 검사를 해보았더니 레스퍼스 디스터번스 인덱스,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증 지수가 5 미만이어야 되는데 거의 70 정도 나오죠. 오토 세츄레이션이 54%까지 떨어지고 있고, 수면다운 검사 이제 그 히프노그램을 보면 밤새 디세츄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CPAP 트리트먼트를 하고 나서 EDS가 이제 어느 정도 개선돼서 9점 정도까지 떨어졌고 모닝 헤드에이크도 이제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EDS를 처리하는데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생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22세 남자 환자고 12시경에 누우면 이제 2-3시간 지나야 겨우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무기력하다. 코골이 전혀 없고 무호흡도 없고요. 주중에는 그렇고 이제 주말에는 새벽 3시에 잠들어서 오후 12시나 1시경에 일어난다고 하고, 이런 날은 이제 주말에는 이제 좀 훨씬 덜 졸립다고 그럽니다. 케이스 4도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29세 여자 환자고 잠들기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타입인데 더 심해서 오전 6시, 7시에 자서 오후 1, 2시, 때로는 3, 4시까지 자고요. 밤새는 날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전 7, 8시에 잔다고 그럽니다. 그 오전에는 이제 억지로 일어나서 출근하면 너무 심하게 졸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환자분은 이제 액티워치라고 해서 활동량을 기록하는 건데 시계인데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움직였을 때 이제 검은 막대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되면 이제 수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날을 보시면 월요일 날은 7시에 잤죠. 밤새 활동하고, 노란색은 조명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 날은 더 늦게 잤네요. 거의 10시경에 잤고요. 이러다가 이제 너무 잠이 부족하면 하루는 좀 일찍 자죠. 일찍 잔 게 이제 1시. 대체로는 6시경에 자죠. 그래서 이분은 수면 각성 주기, 생체 시계의 문제인데 딜레이드 슬립 웨이크 페이지 디스오더 환자입니다. 아주 익스트림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MSLT를 하면 기면병처럼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기면병이 아니고 딜레이드 슬립 페이지 신드롬 환자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생체 시계를 앞으로 당겨야 되기 때문에 광치료를 합니다. 포토세라피를 하는데 해보면은 치료 전에 이제 6시에 잠잤는데 아침에 이제 강한 불빛을 2주 이상 쐬줬더니 새벽 2시경에 잠들죠. 이 정도 4시간만 당겨줘도 이 사람은 이제 정상에 가까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는 31세 남자 환자인데 3년 전부터 아무 때나 잠에 빠지는 증상으로 내원하였고 오후 1시에 가장 졸리고요. 수면 습관은 아주 건전합니다.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고 수면 시간도 8시간 정도 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 아무 때나 슬립 어택이 오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졸릴 때 참으면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먼저 행설수설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이런 이제 자동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에버스 슬리피니스 스케일은 15점이고 커피를 먹어도 주간 졸림증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BMI 22로 비만하지 않고요. 수면 다운 검사했더니 토탈 슬립 타임은 7시간 이상으로 충분하고 OSA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다른 동반되는 증상이 있었는데 웃거나 화를 낼 때, 또 특히 뿌듯함을 느낄 때 갑자기 다리나 목에 힘이 풀리면서 넘어지는 증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카타플렉시라고 하는 증상이고요. 이 환자는 또 이 카타플렉시 증상으로 3년 전에 계단에서 힘 빠져서 굴러 떨어져서 굉장히 크게 다치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잠 들려고 할 때 또는 잠에서 깰 때 꿈 같은 장면을 볼 때가 있는데 그게 힙나고직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힙나고직 또는 히프노폼픽 할루시네이션이 동반되고 있고 수면 중에 갑자기 깨면서 몸을 못 움직이는 그런 가해놀림이라고 그러죠. 슬립 파랄라이시스가 생겨서 이 환자는 기면병이 강력하게 의심이 되었고 그래서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를 했는데 4번을 했더니 슬립 레이턴시가 평균이 1.75분 그리고 렘 레이턴시가 다 15분 미만이 4번 나왔죠. 소렘이 4번 나왔습니다. 아까 5번 검사한다고 했는데 소렘이 2번 나오면 4번 검사로 이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4번만 했고 기면병에 아주 딱 맞는 그런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가다증인데 나콜랩시였고요. 마지막 케이스는 23세 여자 환자였고 역시 이 사람도 EDS 슬립 어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버스 슬리피니스는 15점이었고요. 그런데 카타플렉시나 다른 것은 이제 없었는데 이 환자는 이 증상 나오기 몇 년 전부터 이제 필로시틱 에스트로사이토마, 수프라셀라 에어리아의 그런 브레인 튜머를 진단받았던 환자였고요. 그 치료받는 중에 이제 이런 증상이 생겼습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MRI 보시면은 하이포살라무스를 포함한 영역에 브레인 튜머 리전이 이제 보이고 있죠. 이 환자 MSLT 해보면 일단 잠들자마자 렘 수면이 나와서 야간 수면 다운 검사에서도 소렘이 나왔고요. MSLT에서도 보면 미인 슬립 레이턴시 1.8분, 소렘은 3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나콜랩시에 이제 합당한 소견이죠.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세컨더리 나콜랩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레인 리전에 의해서 하이포살라무스에 우리가 웨이크 프로모팅 센터가 있는데 그 부위에 디스트럭티브 브레인 리전이 있을 때 이런 나콜랩시하고 똑같은 소견을 이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EDS를 보이는 메디칼, 뉴럴로지컬, 사이키아트리 컨디션이 있으니까 반드시 감별을 해야 되겠고요. 메디칼 중에서 이제 하이포사이로이드 쪽 감별을 해야 되겠고 CRF나 COPD, 아크로메갈리 이런 것들이 이제 감별을 해야 되겠고 또 사이키아트리 디스오더에서는 이제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스오더들이 이렇게 이제 낮에 심하게 졸리거나 또는 계속 잠만 자는 그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꼭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그 메인 주안 포인트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EDS를 초래하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 조건, 수면의 양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수면 가다증, 그리고 수면 각성 주기에 문제가 없는지 잘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감별을 하시면 여러분들 진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